오늘은 남편의 마지막 유언과 그 이후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복잡한 감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민호 씨는 대학교 3학년 때 만났어요. 그는 공대생이었고 저는 영문과 학생이었죠. 친구의 소개로 만나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당시 저희는 25살 젊고 순수했던 시절이었죠. 경수가 우리 평생 함께하자.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민호 씨가 청혼할 때 했던 약속은 정말로 지켜졌어요. 45년 동안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 키우며 바쁜 나날을 보냈죠. 민호 씨는 건축회사에서 일했고 저는 초등학교 영어교사로 일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이 항상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서로 다투기도 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함께 극복해왔다는 점이에요. 아이들이 자라 독립하고 우리가 은퇴한 후에는 오히려 더 가까워졌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공유하며 제2의 인생을 즐겼어요. 그러다 3년 전 민호 씨가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얼마나 남았습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던 그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45년을 함께한 사람을 곧 잃는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민호 씨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어요. 괜찮아, 경수가. 나는 행복했어.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서. 민호 씨는 항암 치료를 거부했어요. 남은 시간을 고통 속에서 보내기보다는 좋은 기억을 만들며 살고 싶다고 했죠. 저는 처음에 반대했지만 그의 결정을 존중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가보지 못한 제주도와 울릉도를 다녀왔고 오래된 친구들과 만남의 시간도 가졌죠. 민호 씨는 체력이 허락하는 한평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려고 했어요. 경수가 난 정말 행운아야. 내 인생에서 너를 만났으니까.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리고 저는 눈물을 참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죠. 민호 씨의 상태는 예상보다 빨리 악화되었어요. 진단 후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했죠. 아이들은 자주 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냈고 저는 24시간 그의 곁을 지켰어요. 어느 맑은 가을날 아침 민호 씨가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경수가 오늘은 기분이 좋구나. 좀 도와줘서 마당에 나가볼까? 힘겹게 그를 휠체어에 태우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단풍이 물든 정원은 아름다웠고 따스한 햇살이 우리를 감쌌죠. 아름답구나. 이렇게 좋은 날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어 다행이야.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경수가 내가 곧 떠날 거야. 그건 우리 둘 다 알고 있지. 하지만 내가 걱정돼. 민호 씨, 들어봐. 내가 없는 동안 너는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봤어. 넌 아직 젊고 건강해. 앞으로 20년 어쩌면 30년도 더 살 수 있어.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니, 이건 중요해. 내가 없어도 넌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약속해줘.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사랑해도 돼. 내 허락이 필요하다면 지금 허락할게. 그 말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난 당신만 사랑할 거예요. 평생. 민호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래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 없이도. 누군가 널 사랑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야. 약속해. 기회가 온다면 거부하지 않겠다고. 그날 민호 씨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약속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야라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2주 후 민호 씨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사랑해, 경수가. 행복하게 살아. 약속했지? 그것이 민호 씨의 마지막 말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오니 집은 너무나 적막했어요. 45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은 것 같았죠.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2잔 준비하다 문득 정신을 차리곤 했어요. 텔레비전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면 자동으로 민호 씨, 이것 봐요. 라고 부르다가 현실을 깨닫고 울기도 했고요. 아이들은 자주 찾아와 저를 걱정했지만 그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었어요. 결국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시간이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죠. 남편이 떠난 지 1년쯤 되었을 때 딸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동네 문화센터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대요. 수채화 교실도 있고 합창단도 있고. 한번 나가보는 건 어때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매일 집에만 있는 것도 지루해서 용기를 내어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수채화 교실을 선택했는데 젊었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거든요. 첫 수업날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교실에 들어갔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었고 모두 친절하게 맞아주셨죠.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나요? 저기 빈자리가 있어요. 옆자리에 앉은 분이 웃으며 말을 걸어주었어요. 박상철 씨였죠. 그는 69세로 은퇴한 중학교 미술 교사였어요. 부인과 5년 전에 사별했다고 했죠. 저도 작년에 남편을 잃었어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수업이 끝난 후에는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철 씨는 따뜻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내내 편안함을 느꼈죠.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을까요? 헤어질 때 그가 물었고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매주 수채화 수업에서 만나 함께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수업 후에 산책을 하거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상철 씨는 그림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웃음을 되찾았죠. 3개월쯤 지났을 때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숙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국립현대미술관에 좋은 전시회가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첫 데이트였어요. 미술관을 함께 둘러보고 근처 카페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죠. 그날 집에 돌아와 문득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홍조가 띈 얼굴이 보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죄책감이 밀려왔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민호 씨가 떠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날 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많이 울었어요. 마치 그를 배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상철 씨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속 죄책감도 커져갔어요.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있을 때 웃음이 돌아오고 삶의 활력을 느끼는 것이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호 씨에 대한 배신감에 시달렸죠. 엄마 많이 행복해 보여요.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딸이 어느 날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빠한테 미안해서.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지? 딸은 제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어요. 엄마 아빠도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셨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리고 정말 내가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 엄마의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들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빠도 분명 허락하셨을 거예요. 딸의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됐지만 마음속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상철 씨에게도 솔직하게 제 감정을 털어놓았어요. 상철 씨, 솔직히 말하면
제가 혼란스러워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동시에 죄책감도 느껴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이래도 되는지. 상철 씨는 이해심 깊게 들어주었어요. 경숙 씨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아내가 떠났을 때 비슷한 감정을 겪었으니까요. 우리가 서두를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가요. 그리고 언제든 경숙 씨가 멈추고 싶다면 그때 멈추면 돼요. 그의 배려에 마음이 더 끌렸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졌어요. 그날 밤 또다시 남편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호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신 말대로 정말 제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도 괜찮은 걸까요? 당신을 덜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과 함께한 45년 동안. 문득 서랍에서 민호 씨의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가 암 진단을 받은 후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였죠. 한 페이지를 넘기다 제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오늘 경숙이에게 내가 떠난 후에도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다. 누군가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다시 사랑해도 된다고. 경숙이는 울면서 거부했지만 나는 진심이다. 내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녀가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을 견딜 수 없는지. 누군가 경숙이를 소중히 여기고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것이 내게는 최고의 선물일 것이다. 경숙이가 웃는 모습을 상상하면 내가 떠나는 것도 조금은 덜 두렵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민호 씨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는 정말로 제가 다시 행복해지길 바랐던 거예요. 민호 씨의 일기를 읽은 후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상철 씨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이어갔죠.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신경 쓰였어요. 엄마, 그 아저씨랑 정말 사귀는 거예요? 아들 준호가 어느 날 물었을 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냥 친구야. 수채화 교실에서 만난 친구 이상 아니에요? 동네 어른들이 이야기하던데. 뭐라고 하던? 그냥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민호 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글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준호야, 엄마가 아빠를 사랑했던 마음은 변함없어. 하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 상철 씨는 좋은 분이고 엄마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어.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일까?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좋은 일이죠. 그냥 아직 적응이 안 돼서요. 아빠도 엄마한테 행복하게 살라고 했어. 마지막 유언이었어. 아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일기에도 써놓으셨어. 읽어볼래? 민호 씨의 일기를 아들에게 보여주었고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어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이제 알겠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엄마를 사랑하셨네요. 그리고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셨고요. 엄마가 좋은 분을 만나셨다면 저도 축하드릴게요. 아들의 이해에 큰 위안을 받았어요. 딸도 처음부터 지지해 주었고 이제 가족들의 이해를 얻었다는 생각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졌죠. 그날 밤 오랜만에 민호 씨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진심으로 이야기했어요. 민호 씨, 고마워요. 당신의 허락. 이제야 받아들일 준비가 됐어요. 당신을 잊은 게 아니에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 말대로 저도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해요. 상철 씨는 좋은 분이에요. 당신이라면 분명 좋아했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마치 민호 씨가 미소 지으며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다음 날 상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철 씨,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민호 씨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민호 씨요? 네, 남편이요. 묘소예요.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 후 상철 씨가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그 주말 상철 씨와 함께 민호 씨의 묘소를 찾았어요. 날씨는 맑고 따뜻했죠. 꽃을 들고 가서 묘비 앞에 놓고 절을 올렸어요. 민호 씨, 이분이 박상철 씨예요. 제가 말했던 그분이에요. 상철 씨도 공손하게 절을 올리고 말했어요. 김민호 씨, 처음 뵙겠습니다. 경숙 씨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멋진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경숙 씨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 순간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마치 민호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마음속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갔어요. 상철 씨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깊어졌어요. 그는 제 감정을 존중해 주었고 무엇보다 민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진심으로 들어주었죠. 경숙 씨와 민호 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두 분의 이야기는 더 특별한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셔서. 민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알아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경숙 씨 같은 멋진 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상철 씨의 따뜻한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는 민호 씨를 경쟁자가 아니라 제 인생의 소중한 부분으로 인정해 주었거든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상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경숙 씨,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 의지하면서. 잠시 생각한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가요? 민호 씨의 사진. 거실에 두어도 될까요? 상철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민호 씨는 경숙 씨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도 제 아내의 사진을 갖고 있어요. 서로의 과거를 존중하면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요. 그렇게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편안한 일상이 자리 잡았죠.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각자의 취미 활동을 하다가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아이들도 서서히 상철 씨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명절에 함께 모였을 때 상철 씨가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마음이 열렸죠. 엄마, 상철 아저씨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저도 기뻐요. 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엄마 행복해.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기뻐할 거야. 상철 씨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여전히 가끔은 민호 씨에 대한 죄책감이 찾아왔지만 그때마다 그의 일기를 다시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죠. 상철 씨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민호 씨의 기일에는 항상 저보다 먼저 일어나 준비를 도왔고 함께 묘소를 찾아가 절을 올렸죠. 제가 민호 씨 이야기를 할 때면 언제나 진심으로 경청했고요. 경숙 씨, 오늘은 민호 씨 생신이죠? 좋아하시던 음식 준비했어요. 상철 씨가 민호 씨의 생일에 갑자기 미역국을 끓여주었을 때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는 제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기억하려 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은 따가웠어요. 특히 동네 어르신들 중에는 수군거리는 분들이 있었죠. 여보, 저기 가는 사람 봐. 남편 죽자마자 새 남자 데려왔대. 아이고, 요즘 세상 참. 도대체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네.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면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상철 씨는 항상 제 손을 꼭 잡아주었죠. 괜찮아요, 경숙 씨. 그분들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민호 씨가 정말 이해해 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산책을 나갔어요.
우리 동네 뒷산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며 민호 씨와 대화를 나누곤 했죠. 민호 씨, 정말 괜찮은 거죠? 제가 당신을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살아가야 하니까.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심한 비가 내렸어요. 제대로 준비도 없이 나왔던 터라 순식간에 옷이 다 젖었죠. 집에 도착했을 때는 몸이 떨릴 정도로 추웠어요. 세상에, 경숙 씨 괜찮아요? 빨리 옷 갈아입어요. 상철 씨는 수건을 가져와 제 머리를 닦아주고 따뜻한 차를 준비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고열이 나고 몸이 너무 아팠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병원에 가야겠어요. 상철 씨는 한밤중에 택시를 불러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폐렴 초기 증상이라고 했죠. 입원해야 한다고 했을 때 상철 씨는 한시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3일째 되던 날 열이 내리지 않아 걱정이 커졌어요. 의사 선생님도 조금 심각한 표정이었죠. 그날 밤 열에 취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상태에서 민호 씨를 보았어요. 경수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니? 넌 행복해야 해. 민호 씨, 당신이 보고 싶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어. 상철 씨는 좋은 사람이야.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이제 그만 자책하고 앞으로 나아가. 하지만 사람들 말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알잖아. 난 내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꿈에서 깨어났을 때 상철 씨가 제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않고 저를 지켜본 것 같았어요. 경숙 씨, 열이 좀 내렸어요. 다행이에요. 그날 이후로 빠르게 회복되었고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이상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민호 씨와의 꿈 이후로 죄책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았거든요. 퇴원 후 상철 씨는 더욱 정성껏 저를 돌봐주었어요. 매일 영양식을 준비하고 약 먹는 시간도 챙겨주었죠. 그런 그를 보며 점점 더 마음이 열렸어요. 상철 씨 고마워요. 정말 많이. 뭘요? 당연한 거죠. 경숙 씨가 아프면 저도 마음이 아프니까요. 어느 날 아들 준호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동안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는데 제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었다고 했죠.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걱정했어요. 많이 좋아졌어. 상철 씨가 잘 돌봐줬어. 아들은 상철 씨를 바라보며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상철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옆에 있어야 하는데 일 때문에 자주 오지 못해서. 아니에요, 준호 씨. 제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죠. 준호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상철 씨가 자신의 교직 경험을 나누면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식사 후 준호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아빠도 하늘에서 보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엄마는 아직도 가끔 죄책감이 들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아빠는 엄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셨잖아요. 그리고 상철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아빠를 대신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아빠의 존재를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서 더 좋아요. 아들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이들이 상철 씨를 어떻게 생각할지. 그런데 이렇게 이해해 주니 정말 감사했죠. 그날 밤 상철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상철 씨, 우리 결혼할까요? 상철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요?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지금처럼만 해도 충분히 행복해요.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호 씨도 허락했고 아이들도 이해해주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상철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경숙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남은 인생을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러고 싶어요. 우리는 간소하게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요.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여전히 민호 씨 생각이 났지만 이제는 죄책감 대신 감사함이 더 컸어요. 결혼식 전날 민호 씨의 묘소를 찾아갔어요. 혼자서요. 민호 씨, 내일 결혼해요. 당신이 있었기에 제가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지금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당신은 영원히 제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행복하게 살겠다고.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마치 민호 씨가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조용하고 따뜻했어요. 아이들과 손주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죠. 민호 씨의 사진도 조용히 한쪽에 놓았어요. 상철 씨가 직접 제안한 거였어요. 민호 씨도 이 자리에 함께하면 좋겠어요. 경숙 씨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결혼 후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조용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상철 씨와 함께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돌보면서요. 물론 여전히 민호 씨는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의 생일과 기일에는 항상 묘소를 찾아가고 좋아하던 음식도 준비하죠. 상철 씨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함께해줘요. 가끔 옛날 앨범을 보며 민호 씨와의 추억을 떠올릴 때도 있어요. 그때 상철 씨는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곤 하죠. 민호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겠네요. 경숙 씨를 그렇게 아름답게 사랑했으니까요. 이제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아요. 우리 부부를 보며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인사를 건네고 때로는 부부 사이가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물어보기도 하죠. 비결이 뭐냐고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 포함해서요. 제가 항상 그렇게 대답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서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정말 큰 아픔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생긴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민호 씨는 제게 2번 선물을 주었어요. 첫 번째는 45년간의 아름다운 사랑이었고, 2번째는 그 사랑이 끝난 후에도 다시 행복할 수 있는 용기였죠.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래.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래. 민호 씨가 마지막에 해준 말이에요. 이제야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어떤 순간에 처해 있든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그 사랑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갈등과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항상 우리를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믿어요.